이 데이터 통신 6번째 강의에서는 우리는 다중 접속 프로토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OSI 7레이어 2계층인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주 기능은 데이터 링크 컨트롤 기능과 멀티플 억세스 레졸루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에러 정정 기능, 에러 디텍션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ARK 프로토콜과 같은 재정성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채널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에러를 어떻게 정정할 것인지 그와 같은 다루는 방식이 링크 컨트롤 기능인 반면에 멀티플 억세스 레졸루션은 여러 개의 장치가 하나의 쉐어드 미디어에 접속을 할 때 어떻게 충돌 없이 쉐어드 미디어에 데이터를 보낼 것인지 그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것이 멀티플 억세스 레졸루션이 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멀티플 억세스 레졸루션 펑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멀티플 억세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랜덤 억세스 프로토콜, 두 번째는 컨트롤드 억세스 프로토콜, 세 번째는 채널라이제이션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랜덤 억세스 프로토콜은 여러 개의 장치들이 서로 랜덤하게 쉐어드 미디어에 접속을 하는 것입니다. 억세스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컨트롤드 억세스 프로토콜은 베이스 스테이션이 어떤 센트럴라이즈 된 장치가 누가 먼저 장치 A, B, 장치 B, 장치 C 누가 먼저 쉐어드 미디어를 접속할 것인지 제어를 하는 것을 방식을 말합니다. 채널라이제이션 프로토콜은 FDMA, TDMA, CDMA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마지막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덤 억세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억세스 프로토콜은 여러 개의 장치들이 장치 A, 장치 B, C, D가 공유한 매체, 예를 들어서 무선이라는 공간이 있다고 합시다. 이 무선이라고 하는 공간에 장치 A가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데 장치 B가 데이터를 보내게 된다면 에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치 B가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데 장치 A, 장치 C가 데이터를 보내면 에러가 발생하는 것일 거죠. 다시 말해서 쉐어드 미디어에는 동시에 하나의 데이터만이 전송이 되어야 됩니다. 두 개 이상의 데이터가 전송되면 컴플리션이 발생이 돼서 데이터에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이와 같은 컴플리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프로토콜이 멀티플 억세스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프로토콜은 알로하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 알로하 프로토콜은 1970년에 하와이 대학교 교수가 만든 것으로서 알로하라는 의미는 하와이에서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굿모닝 아니면 안녕하세요 말하는 것처럼 하와이에서 인사하는 원주민의 언어가 알로하입니다. 그래서 알로하, 기본적인 알로하 프로토콜은 하와이는 여러 개의 섬, 크게 4개의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여러 개의 섬에서 상호 간의 통신을 할 때 새틀라이트, 위성을 가지고 섬 간 통신을 하였습니다. 이 섬 간 무선으로 통신할 때 어떻게 멀티플 억세스, 다시 말해서 쉐어드 미디어인 무선을 이용할 것이냐, 여러 개의 섬에 동시에 가장 그때 개발한 것이 알로하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알로하 프로토콜은 패킷을 보낸 후에 어크날러지먼트를 기다립니다. 패킷을 송신한 후에 장치 A가 예를 들어서 데스티네이션 D에게 데이터를 보낸 후에 D로부터 어크날러지를 기다립니다. 어크날러지가 제대로 오면 올바르게 전송됐다는 걸 의미하고, 어크날러지가 오지 않으면 데이터가 제대로 전송되지 않았구나, 그와 같이 디텍트를 합니다. 만약 일정 시간 동안 어크날러지가 오지 않은 경우에는 또다시 일정 시간 동안 기다리고, 이 기다리는 시간이 백어프 타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패킷을 보내고 어크날러지가 오지 않으면 백어프 타임만큼 기다리고 패킷을 전송을 합니다. 이때 백어프 타임은 랜덤 시간만큼 결정을 하고, 이 랜덤 시간은 TP는 패킷 트랜스미션 타임 곱하기 랜덤 넘버 0과 2의 K승 마이너스 1 사이의 랜덤 넘버를 취해서 백어프 타임을 가집니다.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션 1에서부터 스테이션 4까지 4개의 장치가 있고, 이 4개의 장치가 공유 미디어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 미디어는 무선이 될 수도 있고 쉐어드 랜 케이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공유 미디어에 쉐어드 미디어에 2개 이상의 장치가 동시에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우측으로 가는 것은 시간축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션 1이 프레임을 보내고 있네요. 프레임 1.1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션 3이 프레임을 3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션 2가 프레임 2를 보냈습니다. 파란색이 보이시죠? 그런데 스테이션 3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스테이션 3이 프레임을 보내고 있는 도중에 다 도착하기 전에 스테이션 2가 프레임을 보냈습니다. 즉, 여기 회색으로 그려져 있는 구간에는 2개 이상의 프레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회색으로 된 부분은 컬리전이 발생이 돼서 회색으로 된 부분에 프레임을 보낸 데이터들은 모두 수신단에서 에러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서도를 가지고 퓨어 알로하 프로토콜을 어떻게 오퍼레이션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트, 송신단은 분해 패킷이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K 넘버, 내가 몇 번째 시도를 했느냐, 송신 시도를 했느냐, K라는 변수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패킷을 프레임을 보내고요. 프레임을 보낸 후에 이제 웨이트 타임아웃을 기다립니다. 패킷을 스테이션 A가 스테이션 D까지 보내면 보내는 시간, 패킷 트랜스미션이 있고 다시 패킷이 라운드 트립이기 때문에 피드백이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은 EP, 즉 라운드 트립만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 트립 타임만큼 기다립니다. 이 라운드 트립 타임만큼 안에 어크날러지가 오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된 것이죠. 그래서 어크날러지를 받았다면 오케이지만 어크날러지를 받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전송을 시도하기 때문에 전송 시도 횟수 K를 증가시킵니다. 만약 전송 시도 횟수가 어느 일정 넘버 Kmax보다 크다면 전송을 포기하는 것이고 Kmax보다 작다면 계속적으로 재전송을 시도합니다. 재전송을 시도할 때 랜덤 넘버를 여기 취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바로 재전송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기다린 후에 재전송을 시도합니다. 일정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백오프 타임이고 이때 백오프 타임은 K 곱하기 랜덤 넘버 곱하기 라운드 TP 또는 랜덤 넘버 곱하기 T 프레임 시간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타임 동안 곱해진 숫자로 결정이 됩니다. 백오프 타임만큼 기다린 후에 재전송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퓨어 알로하 프로토콜의 성능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능을 분석하기 전에 우리 포화슨 프로세스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슨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정 시간, 라지 t 동안 발생되는 이벤트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 이벤트가 바로 이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될 때, 즉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 t의 k승 오버 k 팩토리얼로 표시될 때 우리는 포화슨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이 포화슨 프로세스는 매우 데이터 통신 시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화를 거는 횟수, 우리가 1시간 동안에 전화국에서 1시간 동안에 발생되는 전화 콜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 그럼 1시간 동안 발생되는 전화 콜의 분포는 만약에 이 분포를 따른다면 우리는 포화슨 프로세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벤트, 라지 t 시간 동안 발생되는 이벤트의 개수가 예를 들면은 보이스 콜의 개수가 이와 같은 수식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 t의 람다 t k승 오버 k 팩토리얼로 표시가 될 때 우리는 포화슨 프로세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퓨어 알로하 프로토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어 알로하 프로토콜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그림을 보겠습니다. 우측으로 시간이 가고 있고요. 회색으로 그어진 부분, 즉 B라는 장치가 프레임을 보내고 있고 파란색으로 된 A가 프레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색으로 회색으로 되어진 이 부분에서 B 장치가 보낸 프레임과 A 장치가 보낸 프레임이 서로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측에 회색으로 된 부분, A가 보내는 끝부분과 C 장치 C가 보내는 프레임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면 A가 보내는 시간 플러스 앞뒤로 A가 보내는 앞뒤로 모두 데이터가 없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vulnerable time이라는 것을 우리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vulnerable time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피해야 되는 시간, 이 회피되어야 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이 하나의 프레임의 시간을 T 프레임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 시간은 자기가 보내는 이 시간과 그 앞의 시간 동안 어느 누구로 패킷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퓨어 알로하 프로토콜에서는 2프레임 시간 동안 어느 누구로 보내지 않아야만이 충돌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vulnerable time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퓨어 알로하 프로토콜에서는 이 vulnerable time이 2 곱하기 t 프레임, 여기서 t 서브스크립트 fr은 프레임 시간을 의미합니다. 앞서서 포아슨 프로토콜의 수식은 priority k가 t 시간 동안 어떤 일정 시간 동안 k개만큼 발생되는 시간은 람다 t의 라지 시간 t 동안 람다 t의 k승 곱하기 죄송합니다. 익스포넨셜 람다 t 곱하기 kt의 k승 곱하기 k 팩토리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라지 t 동안 t 시간 동안 발생 k개만큼 이벤트가 발생되는 확률 분포가 이와 같이 같을 때 우리는 포아슨 프로세스라고 말을 했었죠. 근데 퓨어 알로하에서는 이 프레임 t 동안, 즉 라지 t가 이 프레임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k가 0개, 어떠한 이벤트로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즉 k는 equal 0이고 k가 하나로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 람다 t의 0승 곱하기 익스포넨셜 람다 곱하기 t가 2프레임 tfr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식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람다 tfr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패킷이 에러가 발생되지 않을 확률, 즉 패킷을 전송했을 때 successfully 전송될 확률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 람다 t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t는 프레임 시간이고요. 만약에 람다를 g라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수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루풋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패킷을 보냈을 때 성공적으로 수신단에게 전달됐느냐, 얼마만큼이 전달되는 양을 말을 합니다. 내가 패킷을 보내는 로드를 g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g. 이 시간 얼마 동안 t 프레임 시간 동안 g만큼의 시간으로 g만큼의 레이트로 보낸다고 했을 때 우리는 스루풋을 gt 곱하기 successfully 도착할 확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고요. 이 gt를 단위 시간 t 동안, 라지 t 동안 g라는 레이트로 보내기 때문에 오퍼드 로드 라지 g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라지 g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때 t 프레임을 라지 g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스루풋을 s equal g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g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g는 오퍼드 로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퓨어 알로하에서 우리는 스루풋을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스루풋이 맥시마이즈 언제가 맥시마이즈 되느냐? 스루풋이 맥시마이즈 된다는 이야기는 언제 맥시마이즈 되느냐? s를 g로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g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g니까 앞에 거 미분해서 뒤에 거 곱하고 앞에서 뒤에 거 미분해서 곱하니까 이와 같이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0이 되는 곳이 바로 그 스루풋이 맥시마이즈 되는 곳이겠죠. 따라서 이걸 정리를 하면 1-2g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g의 0이 됩니다. 따라서 g가 어떻게 되죠? g가 2분의 1일 때 스루풋이 맥시마이즈 됩니다. 다시 말해서 s가 g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승 s equal 2분의 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승이 바로 스루풋이 맥시마이즈 되는 값이 됩니다. 따라서 퓨어 알로하의 최대 값은
2분의 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승, 즉 0.184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슬로티드 알로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퓨어 알로하는 장치 A, B, C, D 여러 개의 장치 1, 2, 3, 4들이 아무 때나 패킷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프레임을 아무 때나 보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슬로티드 알로하에서는 보내는 시점이 슬롯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슬롯의 시작 시점에서만 프레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션 1이 파란색 프레임을 보내고 있네요. 스테이션 2가 노란색 프레임을 보내고 스테이션 3가 녹색 프레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 시간 동안 슬롯 2에서는 노란색 프레임 2와 녹색 프레임 3가 서로 동시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슬롯 3에서도 스테이션 1이 보낸 프레임과 스테이션 4가 보낸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슬롯 4와 슬롯 5, 슬롯 6에는 하나의 프레임만이 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벌러너블 타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벌러너블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야 되는 시간, 슬로티드 알로하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슬로티드 알로하에서는 프레임을 매 슬롯의 시작 시점에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션 B가 슬롯의 시작 시점에서 보내고 있고 스테이션 A와 스테이션 C가 슬롯의 시작점에서 동시에 보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슬롯에서 하나의 슬롯에 하나의 패킷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즉 하나의 슬롯에 다른 사용자들이 패킷을 안 보내면 됩니다. 따라서 벌러너블 타임은 슬롯의 시간, 여기서 슬롯의 시간은 T 프레임 시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스루풋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스루풋 계산은 벌러너블 타임을 T 프레임으로만 바꾸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포화슨 프로세스에서 일정 시간, T 시간 동안 0개의 이벤트가 발생될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 이제 라지 T가 아까 퓨어 알로에서는 T 프레임이었지만 T 프레임 타임이었지만 슬로티드 알로하에서는 T 프레임 타임으로 줄어들게 되죠. 따라서 스루풋은 어떻게 돼요? 스루풋은 G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G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0 되는 시점은 S 미분을 하면 앞에 미분해서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미분해서 곱하니까 이렇게 계산되고 다시 말해서 1-G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G로 계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G가 1일 때 S가 맥스마이즈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G가 1일 때 맥스마이즈 된 Smax는 G2를 대입을 하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승, 다시 말해서 0.3681의 값을 갖게 됩니다. 슬로티드 알로하는 퓨어 알로하보다 2배의 맥시멈 스루풋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X축은 오퍼드 로드 G를 의미를 하고 Y축은 스루풋 S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로티드 알로하 프로토콜의 성능은 이와 같이 표시가 되고 퓨어 알로하의 성능은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퓨어 알로하의 최대 값은 Smax 값은 G가 2분의 1일 때 나오고 2분의 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승. 반면에 슬로티드 알로하의 최대값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이고 G가 1일 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퓨어 알로하에서는 G 이퀄 2분의 1일 때 맥시멈 값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CSMA 프로토콜이라는 랜덤 액세스 프로토콜을 보고자 합니다. 기존의 알로하 프로토콜, 이제 퓨어 알로하는 주로 무선에서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CSMA 프로토콜은 기존의 유선 랜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유선 랜에서 먼저 나오고 이제 무선 랜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죠. CSMA 프로토콜은 리슨합니다. 먼저 뭘 넣지냐면 공유 매체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캐리어 센싱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캐리어 센싱을 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패킷을 보내기 전에 유선 매체, 유선 랜 케이블에 다른 사용자가 보낸 패킷이 있는지 없는지 센싱을 하고 센싱을 한 후에 다른 사용자가 보낸 패킷이 없다면 내가 패킷을 보내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선 랜에서 다른 사용자가 패킷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만약에 유선 랜에서 내가 보내는 패킷을 보낸다는 것은 패킷을 보낼 때 앰플리파이어, 즉 다시 말해서 전류, 볼테이지를 올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선에 이 유선 랜 케이블에 전선에
볼테이지를 측정을 하면 어떤 일정 레벨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용자가 일정 레벨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선의 볼테이지를 측정을 하고 장치가 전선의 볼테이지를 확인을 해서 볼테이지가 없으면 패킷을 안 보내고 있구나. 다른 사용자가 패킷을 보내고 있다면 전선의 볼테이지가 일정 레벨 이상으로 감지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미디어에 패킷을 보내고 있구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SMA 프로토콜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션 B가 지금 세로 축은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션 A, B, C, D가 하나의 유선 랜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션 B가 패킷을 보내고 있습니다. 패킷을 보내면 이렇게 쭉 프로포게이션이 되겠죠. 스테이션 C는 T2라는 시점에 캐리어를 관측을 합니다. 즉 전선의 캐리어를 관측을 하지만 아직 프로포게이션 딜레이 때문에 B가 보낸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C는 미디어에 아무도 안 보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패킷을 보내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충돌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SMA 프로토콜에서 블런 오브 타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션 A가 T5이라는 시간에 패킷을 전송을 하면 최종적으로 D까지는 도착한 시간은 여기서 도착을 합니다. D가 보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부터 이 시간 사이에는 아무도 보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시간 이후, 프로포게이션 된 이후에는 전선의 볼테이지를 감지를 하면 누가 보내고 있구나, 보내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감지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는 감수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 프로포게이션 타임 시간 동안에는 누구를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벌러러브 타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랜덤 억세스 중에 퍼시스턴스 메서드라는 것을 이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채널에 아무도 안 보내고 있구나라는 걸 감지를 하였습니다. 그럼 패킷을 이제 보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보내느냐 이거죠. 채널에 아무도 안 보내고 있다. ID라는 것을 감지를 하면 바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조금 후에 보낼 것이냐. 그게 바로 퍼시스턴스 메서드입니다. 원 퍼시스턴스라는 메서드는 내가 채널을 계속 관측을 합니다. 캐리어 센싱을 합니다. 그리고 채널이 비어있다. 비지가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원 퍼시스턴스. 프라버티 1의 확률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non persistence 메서드를 보겠습니다. 채널을 관측을 합니다. 채널을 관측했더니 채널이 비지합니다. 누가 보내고 있다는 것을 디텍트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정 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계속 채널을 관측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시간 동안 기다려서 관측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비지합니다. 그럼 또 일정 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에 관측을 했더니 이제 ID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패킷을 보냅니다. 이게 바로 non-persistent. 지속적으로 채널을 관측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non-persistent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이제 p-persistent 메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p-persistent 메서드는 one-persistent 메서드와 같이 채널을 계속 관측을 합니다. 채널을 계속 관측을 해서 채널이 ID라는 것을 관측을 했습니다. 채널이 ID라는 사실을 관측을 하면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일정 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일정 시간 동안, 이 일정 시간은 특정한 타임 슬롯의 배수만큼 기다립니다. 기다린 후에 패킷을 보내는 방식, 즉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PU 확률로 보낸다. PU 확률로 보내고 그 다음에 1- PU 확률로 웨이트 한 후에 패킷을 보내는 방식을 p-persistent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one-persistent 메서드는 채널을 계속 관측을 하고 있다가 채널이 idle되면 패킷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장치 A와 장치 B가 있습니다. 장치 A와 장치 B가 동시에 채널에 패킷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장치 A와 장치 B가 동일한 채널을 관측하고 있기 때문에 채널이 비자마자 동시에 패킷을 보내겠죠. 따라서 one-persistent 메서드에서는 충돌 확률이 발생합니다. 스테이션 A와 스테이션 B가 동시에 패킷을 보내는 확률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p-persistent 메서드는 PU 확률로 보내기 때문에 스테이션 A가 PU 확률로 보내고 스테이션 B도 PU 확률로 보내기 때문에 충돌을 회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CSMA CD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SMA CD 프로토콜은
캐리어 센싱하는 방법은 동일한데 컬리전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재밍 신호를 보내줍니다. 다시 말해서 스테이션 A, B, C, D 네 가지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스테이션 A가 TOA하는 시간에 보냈네요. 보낸 신호가 쭉 보냅니다. 스테이션 C가 쭉 패킷을 보냅니다. 이 시점에서는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때문에 채널이 비어있다고 캐리어 센싱이 되게 돼서 컬리전이 발생이 되죠. 이게 컬리전이 발생이 된 정보가 누군가 디텍트 하게 된다면, 컬리전을 디텍트 한다면, 스테이션 A는 전송하는 신호를 멈춥니다. 즉, 컬리전을 디텍트 되는 시간, 전송하는 시간을 멈춥니다. 그런데 여기서 컬리전을 어떻게 디텍트 하느냐? 조금 전에 캐리어 센싱 한다는 의미는 전선의 볼테이지를 체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선에는 데이터를 보낼 때는 전선에 전류를 흘려보내는데 우리가 일정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자신이 일정 시간에 일정 전류를 볼테이지를 흘려보냈습니다. 근데 누군가 또 일정 크기의 전류를 흘려보내면 그 전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2배로 껑충 뛰겠죠. 그래서 자신이 보내는 전선을 계속 관측하고 있다가 볼테이지 레벨이 어느 이상으로 뛰게 되면 컬리전이라고 디텍트하는 것입니다. 컬리전이라고 디텍트 되면 각 컬리전을 디텍트한 모든 사용자는 멈추게 됩니다. 전송을 멈추고 재밍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CSM의 CD 프로토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SM의 CD 프로토콜은 이 K는 전송 횟수를 의미하고요. 1%다 또는 non% 또는 P% 메시지를 사용해서 아이드 상태를 확인하고 패킷을 보냅니다. 컬리전이 디텍트 안 됐거나 캐리어 센싱 한 후에 발생되지 않았으면 패킷을 계속 보냈는데 만약 컬리전이 디텍트 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패킷을 멈추고 재밍 신호를 보냅니다. 재밍 신호를 보내는 이유는 다른 스테이션들이 컬리전이 디텍트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냅니다. 따라서 재밍 신호는 패킷을 보내는 볼테이지보다 훨씬 더 큰 볼테이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재밍 신호는 다른 스테이션들이 이 전선에 지금 컬리전이 발생됐구나 사실을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크기의 볼테이지 레벨로 보내게 되는 신호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떻게 캐리어 센싱, 전선에 전류 패킷이 있다 없다 사실을 안다는 것을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구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채널라이제이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패킷을 보낼 때 랜덤 액세스 방식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 공유 매체를 사용하는 방식이 앞서 멀티플렉싱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TDMA, FDMA 방식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FDMA 방식은 서로 다른 장치,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데이터 4를 보낼 때 있어서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을 해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즉 캐리어 프리퀀스를 F1, F2, F3, F4로 서로 다른 캐리어 프리퀀스를 사용함으로써 중첩해서 보내는 방식을 FDMA, 즉 공유 매체를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TDMA 방식은 시간적으로 서로 다른 시간 포션을 스테이션 1, 스테이션 2, 스테이션 3, 스테이션 4에게 할당함으로써 공유 매체, 즉 무선 매체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CDMA 방식 또한 공유 매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코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CDMA는 보통 칵테일 파티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칵테일 파티에서는 여러 사용자들이 서로 칵테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이야기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이야기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한국말 사람들끼리는 서로 대화가 통하고 일본 사람들 말하기는 서로 대화가 통합니다. 서로 칵테일 파티에서 동일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 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무선이라는 공유 매체를 이용을 하지만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코드를 사용을 해서 보내는 방식이 CDMA 방식이 되겠습니다. 스테이션 1, 2, 3, 4, 4개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스테이션 1, 2, 3, 4, 4개가 있는데 각각 사용자들은 자신만의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D1, 스테이션 1이 보내는 데이터 1에는 코드 1을 사용을 해서 보내고 스테이션 2는 데이터 2를 보내는데 자신만의 코드 2를 보냅니다. 데이터 3, 스테이션 3는 C3라는 코드를 사용을 하고 데이터 4, 스테이션 4는 C4라는 특별한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죠.
따라서 보내는 신호는 어떻게 되냐면 D1 곱하기 C1 플러스 D2 곱하기 C2, D3 곱하기 C3 플러스 D4 곱하기 C4가 됩니다. 무선 환경을 이야기를 해보면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고 모바일 스테이션 1, 모바일 스테이션 2, 모바일 스테이션 3, 모바일 스테이션 4가 있는데 무선 매체의 동일시간에 서로 다른 코드 C1, C2, C3, C4를 사용을 해서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선에서 보는 신호는 서로 중첩된 신호, 스테이션 1, 2, 3, 4가 동시에 보내는 중첩된 시간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스테이션 단말 1이 보내는 신호를 검출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검출할 수 있느냐? 베이스 스테이션은 단말 1이 사용하는 코드 C1을 곱합니다. C1을 곱하면 C1과 C1이 이렇게 곱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코드는 C1과 C2는 서로 오소거널티, 즉 직교 성분이 있습니다. 직교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CI 이너 프로덕트 CJ를 하면 0이 됩니다. 어쩔 때는 1이 되고 1이 되는 경우는 I와 J가 같은 경우, 0이 되는 경우는 I와 J가 틀린 경우, 이것을 우리는 CI와 CJ는 오소거널티, 직교 성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션들이 사용하는 코드들은 오소거널티 성격에 있는 코드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CI와 CJ가 같을 때에만 1이 되고 서로 다르면 0이 됩니다. 따라서 C1과 C2를 곱하면 C1과 C2를 곱하면 0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스테이션 1, 스테이션 2, 스테이션 3, 스테이션 4가 서로 다른 코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냈을 때 베이스 스테이션은 스테이션 1이 보낸 단말 1이 보낸 신호를 얻고자 할 때는 단말 1이 사용하는 코드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코드들, 다른 데이터, 다른 스테이션이 보낸 스테이션 2, 스테이션 2, 스테이션 3, 스테이션 4가 보낸 신호는 모두 0이 되고, 왜 0이 됩니까? 오소거널티 코드 성질에 의해서 스테이션 1이 보낸 데이터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만약에 코드가 4개의 비트로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한다면 4비트의 합이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4가 되겠죠. C1 이너 프로덕트 C1은 4가 되는 게 됩니다. 따라서 4 곱하기 D1이 되고, 따라서 D1 신호가 플러스 1이라면 플러스 4가 되고, D1이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CDMA는 단말들이 서로 다른 오소거널티한 코드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는 동시에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림이 이와 같습니다. 스테이션 1, 2, 3, 4가 동시에 데이터, 커먼 채널에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요. 보낸 신호들은 서로 다른 직교 성분의 C1, C2, C3, C4의 직교 성질을 가지는 코드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신호들이 만약 1이라면 코딩이 곱해지게 되고 마이너스 2와 같은 시간축으로 나타내지게 되고 비트 제로가 보낼 때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와 같은 직교 성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보내는 방식이 CDMA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38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단말이 사용하는 코드들 C1, C2, C3, C4 이와 같은 코드들은 어떻게 제너레이션 할 것이냐에 대한 코드 오소거널티한 코드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한 명일 때는 플러스 1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사용자가 2명일 때는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례로 W1, 2를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 이것을 만약에 인버스 시키는 것, 이쪽 1, 2, 3, 4라고 했을 때 내 이쪽에 있는 것만 인버스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이면 2를 확장해서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리고 이쪽 3, 4분면에 있는 것만 마이너스 1로 인버스 시킵니다. 4개로 확장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3, 4분면에 있는 것만 인버스 시켜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션 1과 스테이션 2, 스테이션 3, 스테이션 4가 사용하는 코드들은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이 바로 오소거널티 성질에 있는 코드들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떻게 베이스 스테이션이 중첩해서 받은 신호에서 스테이션, 단발 1이 보낸 신호를 추출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멀티플 억세스 스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퓨어 알로하 프로토콜에 대한 스루프까지 계산을 하였었고, 그 다음에 유선 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CSMA CD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채널라이제이션, FDMA, TDMA, 그리고 CDMA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중첩해서 보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